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신호 포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심포의 급등신호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네, 부심포의 급등신호는 현재 92.24%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급등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등신호의 성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등신호 해당 종목이 해당 위치, 지저스 라인이 되겠죠. 해당 위치에서 5일 안에 5% 이상 상승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5% 미만 상승을 보여주면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당 구간에 아예 속한 적이 없다, 해당 구간으로 진입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노카운트, 진입 없음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저스 라인은 지지를 받고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여러분들만의 매수 타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매로 이어나가면 승률이 높은 그런 매매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각각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1차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매수 타점이 나오면 매수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매수 타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를 지나와서 2차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다시 2차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지를 받고 나서 그때 매수 타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0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가보다 위에 있는 가격대에 보통 0차로 표현을 합니다. 상한가라면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대부분 0차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0차 위로 올라갔다가 그 이후 다시 한번 0차로 내려오게 되면 그 0차 구간이 지저스 라인이 되면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된다. 그리고 관점은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저스 라인이 무엇이냐? 이 지저스 라인은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구간을 지저스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가 중첩이 총 5가지의 지저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가격대, 중심선, 추세선, 비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율은 3등분선, 4등분선, 혹은 피보나치 비율, 혹은 1대1, 1대1.5, 1대2 이런 각각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가 대응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보통 갭 상승으로 시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첫 번째로는 전일 종가에서부터 금일 시가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 갭을 띄울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시작했던 매수세, 그 매수가 그대로 이어져서 시가 위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를 깨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왔던 그 매수세보다 더 강한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를 깨고 지지 라인이 되는 구간이죠. 이 시가를 깨고 하락을 했다, 즉 강한 매도세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시가를 재돌파를 해 주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즉 저항 라인인 시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강한 매수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도세가 발생을 했고, 그 매도세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발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가를 돌파하거나 시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 지지를 받을 때 이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1번 자리가 돌파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2번 자리가 돌파 후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1번의 돌파가 발생한 후 2번의 지지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는데, 반드시 2번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살짝 깨고 올라가거나, 혹은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혹은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턴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92.24%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시포의 급등신호.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어느 종목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종목 정도 알아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월요일부터 점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종목은 저희가 진입할 수 있었던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진입할 수 없음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부터 보시면 어때요? 영차 지저스 있는 데서부터 저항을 받다가 그 다음에 돌파해내 주면서 결국에는 22%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0차 지저스에 닿는 구간이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1차 지저스와 0차 지저스 사이에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쌍봉의 형태를 그리면서 주가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분봉을 보시면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요일날 여기에서 이제 시가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우리가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기준이 뭐죠? 네,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시가 갭을 띄우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시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가를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돌파해내주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고 이 매수를 이어서 갈 것처럼 보여주다가 강한 매도세가 나오니까 그 매도세의 힘을 못 이겨서 시가를 깨고 시가가 강한 지지가 되니까요. 이 지지를 깨고 내려갔으면 주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떨어져야 이게 이제 진짜 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하락의 힘을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방어해주고 이 지지 깼던 부분을 저항으로 작용하던 이 부분을 돌파해주면서 다시 상승한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더 큰 매도로 주가가 떨어졌네. 근데 여기서 더 큰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네 라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네, 갭 띄우고 올라갔다가 시가를 깨고 내려가다가 이 시가를 계속적으로 깨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깨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대략 한 14% 정도 상승이 발생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다음 종목은 DTNCRO라는 종목이 됩니다. 네,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여기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일봉상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러한 음봉의 연속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을 보니까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가가 쭉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시니까 어때요? 네, 0차, 1차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반등 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대로 쭉 올라갔으면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데 어때요? 네,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반등 구간이 대략 한 8% 정도 상승이 나타났고요.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5%의 상승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보시면 어때요? 1차 지저스 있는 데서부터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면서 주가가 대략 한 24%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최고가라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지받고 상승한 흐름이 나오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한 건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가 시가가 여기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을 보니까 어때요? 네, 이 날입니다. 수요일날 보니까 시가가 여기인데 주가가 떨어졌다가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이런 형태죠.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종가. 그래서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 여기가 저가, 여기가 고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같은 형태라도 시가가 여기 있고 고가를 찍고
저가를 찍고 중가를 여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혹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봉상에 있는 흐름 가운데 분봉을 좀 확인해 봐야 될 때는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한 주가의 움직임,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요 두 차이는 결국 뭐냐면 매도세가 나왔지만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마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런 형태는 매수세가 연속으로 이어졌다가 강한 매도세가 나와서 눌렸지만 다시 한번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마감하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로 마감이 되느냐, 매수를 받으면서 마감이 되느냐, 그 디테일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IT센이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니까 어때요? 0차 지저스 있는 구간을 돌파해 주면서 대략 한 27% 정도 이렇게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도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 주목 정도 보면서 시대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겠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신호 매매 기준 지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신호는 기본적으로 지하당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기준은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분봉에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하당의 지는 지저스에서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주는지 하추도를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날 발생하는 고점. 이 고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캔들 고가에 발생하는 이 꼭지점,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점이라고 하는 것을 저항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통을 고점 저항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꼬리를 고점 저항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캔들은 몸통이 걸리고요. 어떤 캔들은 꼬리가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저항이었구나. 당일날 발생하는 저항이 여기였구나를 보시고 여기를 돌파해내 주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발생하는 고점, 이 저항을 돌파해내 주는지 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저스에서 지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주가가 이제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하락을 하다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멈추게 되는 그런 구간, 그런 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해당 위치 자체가 지저스라고 하는, 지저스가 뭐죠?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죠. 지지도 발생하고 저항도 발생하고 하는 흐름을 보면서 이 해당 가격대가 의미가 있으니까 뭔가 이 종목이 해당 가격대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저항이 발생하기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저스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하락 멈춤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 이 종목은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받고 있구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다음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어떤 의미 있는 구간, 의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지를 보기보다는 지저스에서 지지가 발생하는 것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저스에서 지지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 추세 돌파, 하추돌, 이걸 왜 보는 거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하락하는 방향에 대한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보면은 이러한 하락 추세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 하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힘을 이겨내 주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락 추세가 발생을 하다가 하락 추세를 이겨냈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돌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으로 간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발생해야만 한다. 이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렇다면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지지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하락의 힘을 이겨내면서 주가가 돌파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으로 전환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겠다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 하락 추세는 크게는 두 가지죠. 이렇게 첫 번째는 상승으로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을 돌파해내 주었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 급등 신호에서는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일단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주고 하는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겠다. 여기까지를 일단 지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당인데요. 당일날 고점, 이 저항 부근을 돌파해내 준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왜 보느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당일날 발생한 이 고점, 저항 부근을 돌파를 해내주는 이 흐름이 발생해야지만 진정으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줬어요. 그런데 횡보만 계속해요. 그러면 이게 상승이 나온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승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여기 보이는 이전에 발생하였던 고점, 저항 부근을 돌파를 해내 주어야 하는데 이때 과거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일에 발생한 고점을 돌파를 해내주면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에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일날에 어떤 저항이 발생했었던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구간을 돌파 지지해 주는지 돌파 혹은 돌파 지지해 주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매매를 해 나가시고 기준을 잡아 보신다면 어때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지저스에서 지지 받아줬죠. 그리고 하락의 추세를 돌파해내 줬죠. 그리고 당일날에 발생했던 고점까지 돌파 지지를 해주면서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종목이구나,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크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돌파 지지해준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아주던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손절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버티는 것은 좋지 않다. 다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 그다음에 하락, 그다음에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 주고요. 지지 받아주고 하락 추세 돌파해내 주고 주가가 당일날에 발생했었던 이러한 저항 부근을 돌파해내 주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급등신호 매매 기준 지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이 되고요. 기준이 뭐죠? 네, 지하당 앞서서 보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주가가 지지를 받아주고 하락하던 힘을 이겨내며 그 힘을 연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상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는 상승이 있어야 된다. 상승이 있어야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겁니다. 상승이 없이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다? 이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지지 받아주고 하락하던 이 추세를 이겨내주고 그 추세를 이겨냈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주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다시 연속적으로 상승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하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주가가 여기 보이는 요 흐름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형태는 캔들런이라는 것이고요. 캔들런이 뭐냐? 캔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넘기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게 비슷하게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지금은 현재는 이제 영차 지저스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를 이렇게 이겨내는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형태도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승으로, 하나는 횡보로.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있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옆으로 돌파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위로 돌파했다가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영차 지저스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차 지저스를 돌파해내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라고 보기가 어렵죠. 지지라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이제 지지인데 지금은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지지와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지지 저항을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저스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저스를 터치해 주느냐, 이 지저스에서 뭔가 움직임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저스 자리, 여기만이 정답이고 그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준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계속 주가가 흘러가고요. 이렇게 캔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은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죠. 네, 이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옮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움직입니다. 이걸 잘못 누르다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이라든가 잘못 누르면 이제 차트가 갑자기 확 커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 화살표 키를 주로 애용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네, 영차 지저스에서 지지를 돌파를 이렇게 마땅히 못 해주고 지금 그렇다고 딱히 지지도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죠.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이 지났고요. 주가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기점으로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고 여기 기점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추세를 그릴 때 뭐 캔들 몸통으로 봐야 돼요? 꼬리로 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궁금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꼬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몸통일 수도 있고 꼬리를 중간을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꼭 찍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냥 뭐 꼭지를 딱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몸통을 그냥 딱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종목은 그게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또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는 맞고 왜 이건 안 맞지? 이제 여기서부터 또 궁금증이 생기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건 없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금 저항을 다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저항이고 이게 아니면 저항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는데 일단은 지금 지저스에서의 지지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편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차트가 커지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컨트롤 누르고
아래 거 누르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위에 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좁아지겠죠.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을 누르면 일로, 왼쪽을 누르면 이쪽으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위를 누르면 차트가 커지고요. 아래를 누르면 차트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기준으로 보시는 이 전체 차트의 크기가 있어요. 이 전체 차트 크기를 벗어나게 될 정도로 이 크기를 많이 키운다. 그러면 이제 차트가 갑자기 확 커지겠죠. 그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차트가 이제 미리 어떻게 앞에 움직였는지를 알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제 여기 다음에서는 돌파할 거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무의식적인 그 심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게.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일단 지지가 나왔어요. 그죠? 지지가 나와서 터치를 해주면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를 일단은 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지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가 나오는 거겠죠. 볼게요. 혹은 지금 이 추세를 계속 따라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네, 저항 계속 받고 있죠. 저항 받고 있다가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고요. 또 지지가 나오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가고는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이게 그 선이 선택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선이 선택이 안 돼서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게 잡고 늘려야 되는데 잡고 늘리지를 못해요. 왜? 선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박스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선택을 해서 라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잡고 끌어야 되는데 이게 잡히고 끄는 게 잘 안 돼요. 잘못하면 이 박스가 또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자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여기 좀 확대를 해보죠. 자,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으로. 옆으로 지금 돌파를 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를 하라고 볼게요. 돌파를 했다가 만약에 다시 한번 여기를 이탈하고 빠진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또 다시 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왔고, 지금 여기서 또 지지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지지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다시 빠졌죠. 다시 빠지면서 지금 이렇게 꼭지가 또 생겼어요.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하 단까지 보는 겁니다. 지하가 나왔다고 무조건 사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버렸네요. 바로 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G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구간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추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항, 이렇게 저항. 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내줬으니까 여기가 이제 하가 되겠고요. 당이 뭐죠? 당일날에 있었던 저항, 고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작은 지저스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작은 지저스를 보겠다라는 게 요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요걸 볼 수 있느냐? 자, 이제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봤던 이 구간을 다음날 여기서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저항을 만들어주면서 바로 떨어졌죠. 근데 이 저항을 바로 돌파를 해내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점, 당일날에 발생한 저항, 이 부분을 돌파를 해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당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8%.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해요. 주가가 떨어져. 손절을 해. 그러면 마이너스 8%죠. 너무 부담스러운데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서 사는 거죠. 여기서 한번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사고, 평단이 요쯤 되겠죠? 요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떨어지면 이제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있는 데서 한번 더 살게요. 이렇게 해서 총 3번 살게요. 이렇게 3번 살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중간이 대략 한 이쯤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면 이제 여기 평단이 요쯤 되고 그다음 이 평단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더 사면 평단이 요쯤 되겠다라는 거죠. 총 3번 나눠 사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이탈하면 손절을 할 거예요. 손절을 할 건데 여기서 바로 사서 손절하면 마이너스 8%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한번 손절됐을 때 그 손실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져서 손절하면 한 4%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요 정도는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1차 진입이 들어가겠죠. 매수가. 왜요? 바로 올라가네요. 바로 올라가서 대략 한 3%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바로 또 올라가네요. 바로 올라가서 여기서 벌써 5%의 상승이 나와버렸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면서 5% 정도의 상승이 나와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 여기서 바로 갈지 떨어졌다 갈지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손절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샀는데 요렇게 요 기준으로 그냥 사면 무조건 수익이야 하면 걱정할 게 없죠. 그냥 무조건 다 사야죠. 무조건 사야 되고 이게 보이면 그냥 100% 모든 전 재산을 다 100% 몰빵해야 될 거예요. 왜? 무조건 상승하니까. 무조건 상승하는데 전 재산을 빌려서라도 끌고 와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100%가 없으니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맞지만 확률이 높은 거지 그게 100%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기에 떨어졌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들을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로 적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5%의 상승이 나오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매주마다 급등신호 리뷰 영상 올려드리면서 한 종목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벌써 거의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올려드린 게 특별하게 쉬어가지고 급등신호를 쉬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려드리는 그런 주를 빼면 거의 2년 된 것 같은데요. 2년 동안 매주 이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네, 이게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내용은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 내용만 잘 접목하시더라도 충분히 매매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이 매매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급등신호 종목에서 고르시면 되겠죠. 자, 내가 매매 타점을 잡고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 방법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그 나머지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내 매매 방법, 내 무기로 만드는데 익숙하게 만드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내용만 알아도 충분히 매매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카페에 그 타점들 주꾸미에서 가이딩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타점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오셔서 그 내용들만 보셔도 타점들만 보셔도 공부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나는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초부터 이제 중급 정도 사이에 되는 내용을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왜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왜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주가의 기본적인 원리, 본질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그리고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한번 공부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알겠어, 이렇게 하면 좋은지 알겠는데 근데 이게 이상하게 자꾸 내 걸로 만들어지지가 않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안에, 환경 안에 본인을 노출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천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몸을 만들 때 운동하면 좋은 거 알죠? 헬스장 다니면 좋은 거 알죠? 하다못해 홈트라도 하면 좋은 거 알죠? 그런데 왜 안 돼요? 끈기가 부족하니까. 계속 하면 좋은 건 아는데 하면 좋은 건 아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하질 않으니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그 시스템에 본인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PT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죠?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게 이제 월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하고 훈련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실전에서 이제 꾸준하게 계속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주꾸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어져 나가시면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히 고착화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식이 아닌 선물적인 내용도 공부해보고 싶다. 왜냐면 선물이 얻어가시는 리턴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대로만 잘 알고 잘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또 선물입니다. 그래서 월악사라는 내용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를 감당하는 내용들 있죠? 그것처럼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쉽게 빠르게 한번 내가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면 월악사를 신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보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오시면 공부를 또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톡방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 카톡방에 오셔가지고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 신호포착은 비밀로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심포 아카데미, 부심포 축구미, 부심포 세종스, 해례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수익 매매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심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부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심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